일괄 기일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일괄 기일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라. 네, 네. 의견을 들어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뭐 변호인 윤 대통령 측 국회 측 어떠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만 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잖아요. 의견을 듣는 거지 그거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또 뭐라 그러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일괄기일 지정을 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일괄기일 지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게 맞죠. 제 생각에는 이 규정을 모르시지 않았을까. 네.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죠. 저도 뭐 사소한 법은 뭐 당연히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알고 미리 너들 의견 내라. 너들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뭐 당신들 다 의견 내봐라. 그래서 했으면 그것도 전혀 비판을 받지 못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개정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를 가지고 인정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형사소송보다 이거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은 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툴 수가 없잖아요. 네. 방심죄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형사는 뭐 재량도 있잖아요. 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기각 아니면 파면 둘 중에 하나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보다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고 자세히 심리를 해야 될 건데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증거능력 그 부분 제한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하고 또 그 다음 기일에 한번 이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문대행이 뭐라고 하셨냐. 이건 시기가 늦었다. 그런 증거능력 제한 물론 뭐 본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문에다가 결정문에다 그렇게 쓰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네. 시기가 늦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민사사건에는 뭐 책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좀 틀려도 그 즉시 하지 않으면 책무권이 포기 또는 상실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에는 특히 이런 사유에는 그게 적용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분 혹시 지식도 좀 모자라시나? 너무 또 그건 아닐 텐데. 팩트로 오드러 패시고 역시 담당 일진 다우십니다. 아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뭐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추후에 뭐 결정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평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아까 뭐 3분, 10분 이 얘기는 뭐 했고 그리고 이건 아마 감성원장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증인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증언을 하기는 했어요. 뭐 네. 자기 얘기는 많이 하고 네네. 그랬더니 문대행께서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으면 내 말을 들어라. 그건 뭐 맞죠.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더니 이제 화가 벌컥 나셔가지고 여기는 중인의 충성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네네. 아닙니다. 네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충성심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마 감사원장에 대해 충성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렇지만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뭐 어차피 제가 언론에서 한 얘기니까 또 합니다. 오히려 문대행의 좌파 성향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제 네. 느낌이니까 저보고 네, 네. 뭐라 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대행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 그게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한 분이에요. 뭐 1년 선배고 제가 이렇게 문대행을 속칭 패면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죠. 네. 그분한테 좋은 말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사실은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 그 TF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원래는 그 말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이제 울컥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나도 그냥 어디 써주는 대로 하는 거다. TF팀이 따로 있다. 대본대로 한다. 근데 판사가 대본대로 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헌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요즘 사람들이 뭐 어디 다들 요즘에는 쉽게 선동당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오히려 언론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TF팀도 제가 한번 올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어서 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간 문대행께서는 조금 묵하시는 성격을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문대행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음악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좀 마음의 정화를 얻으시라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라도 좀 노력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약간 TF팀 얘기가 나오면서 연구관들의 뭐 이름까지 파헤치면서 이 사람들 뭐 중국 국적 아니냐 아, 뭐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TF팀에서 뭐 사실은 이제 TF팀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TF팀이 있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밑에서 일하는 재판 연구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 분에 네네. 대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건을 대법관 한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하루에 한 건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록을 맞습니다. 직접 본다면. 네. 근데 그거 20건을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연구관들이 다 그걸 정리해서 이거는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애매한 거는 두 쪽으로 다 의견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걸 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제도상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TF팀을 꾸릴 때 제대로 공정하게 꾸렸느냐 그거는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건 아마 문대행께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내 쪽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뽑는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개개인 실명까지는 못 밝히더라도 뭐 어떤 경력이고 뭐 이제 국적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뭐 자신이 있으면 이 부분 다 한국 국적이다. 뭐 이렇게라도 좀 답을 해주셨으면 네. 조금 좋겠는데 그런 답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죠. 아, 네.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이 주제는 요 정도로 하시죠. 네. 예.